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서민들도 이제 재산세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공시가 아파트고 뭐 땅이고요. 시세 90%까지 올려서 세금으로 다. 무슨 공시가요? 공시가요. 아, 지가. 아, 공시지가. 그거 시세 90%까지 올린데, 그럼 재산세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민심을 가장 악화시킨 게 바로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네. 임대차 3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대차 3법 가지고 어떻게, 민심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세, 물량 다 죽고, 네. 집값 다 올라가고, 재산세 폭등하고,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아직도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잖아요. 네. 그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냐?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저 산꼭대기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이것마저도 재산세가 과거에 몇 배가 올랐어요, 지금 올해가. 네. 올해 물린 물었습니다만은. 근데 또 올린다는 거예요. 공시가를 90%까지 올린대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네. 보는데,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나 이거 잘못되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을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요. 23차례라고 그랬죠.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 그런데 전부 실패를 되풀이한 실패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하잖아요. 국토부 장관 당당하고 경제부총리 장관. 경제부총리는 내가 하면 청와대 메시지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홍남기 씨가 기본적으로 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경제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득 주도 정책을 이렇게 볼 때 이건 안 된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경제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은. 홍남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은 정치인이니까 그건 관계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까지 소득 주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 못 하잖아요. 네. 왜? 경제부총리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지정했어요. 당신이 부총리를 맞지만은 소득 주도 정책의 기본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딱 못을 받고 넘겨준 겁니다. 네, 그렇죠. 아유,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꼼짝 말하죠. 뭐. 네. 그럼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했냐? 부동산 정책이 서민 정책의 주거나 이걸 안정시키는 핵심이라고 자기들 주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 주거가 불안정하고 서민 생활이 제일 불안정하게 만든 게 부동산 정책이고 주택 임대차 정책이고 저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네.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집값이나 전세값 동향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KBS도 하는 것, KBS 은행에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조사해가 데이터로 나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생각이냐 하는 생각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네. 한국은행 데이터도 나오고 또 거래소 데이터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KB은행에서도 나오는데 그걸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나는 의도가 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네. 이제 감정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데, 네. 이미 30억 이상, 20매덕 이런 거는 많이 올렸어요, 공시지가를. 근데 서민 아파트 있죠? 10억 미만. 10억 미만 아파트를 이제 막 다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때려잡기 위해서 5억, 6억짜리, 10억 미만짜리를 공시지가 막 때려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세금 뜯겠다는 겁니다. 아주 온 국민이 그러니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아니고 네. 벌가금, 징벌적인 벌가금 정책 아닙니까? 그 자기들 논리를 하더라도 재벌이나 대기업 상류층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산층이나 중하층까지도 징벌적 의미로 세금을 갖다 때려물면 이 정권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난 근데 그 90%란 말은 지금 여기 와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니 그동안에는 이제 그 고가 아파트 재산세 예. 많이 그런데 지금은 9억 원 이상 주택에다가 또 저 90% 실가격에 90% 맞춰가지고 세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던데 징벌이라는 용어
형벌 아닙니까, 형벌. 형벌이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경제행위에다가 적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데 따르는 게 세금인데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건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걸 돼 있지 않습니까? 세율은 법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을 세금주의가 아니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지금 징벌이라는 의미를 갖다 대하거든요.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상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니, 있을 수가 예, 없다고 근데 봐요. 이게 이제 저들의 마수가 드러난 게 처음에는 이제 투기 잡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만 때려잡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점점 가는 게 이제 고가 아파트 그 다음에 때려잡습니다. 다주택자에서. 그래서 30억 이상. 그러니까 30억 이상 아파트는 뭐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남의 일이려니 그랬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오늘 나온 뉴스는 9억 이하. 9억 이하. 그럼 웬만 서민들 아파트잖아요. 대다수시 뭐. 대다수 9억 이하. 9억 이하도 이 시세 90%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전 국민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서민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진 이 자체를 제약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범죄자 취급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번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주 범죄시하게 하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사람들 지금 집이 뭐 고가 주택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몇 개 집 가지고 있더만요. 집권당 민주당의 핵심들이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도 아니에요. 몇 개씩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주택 팔으려니까 억지로 파는 신용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여기 이 정권도 이제 임기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임기가 가잖아요. 민주당 정권을 창출해가 연장이 되더라도 그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또 다릅니다.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정권을 노태우 정권이 인수했을 때도 달랐잖아요. 같은 탄생 뿌리지만은 문재인 정권하고 뿌리가 같은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그냥 승계는 안 됩니다. 그거는 권력의 기본 속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집 가지지 못하게 하는라고 그런 꼼수 같은데요. 이 처음에는 다주택자 때려잡고 고가주택 때려잡고 이제 서민 아파트까지 때려잡는 거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소유했다가는 아주 세금으로 다 국가에 뜯길 줄 알아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주택의 지금 핵심이 아파트잖아요. 지금 절대 다수가 핵심인데 지금까지 형성된 게 자기들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 정권들이 이렇게 해서 경제와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전부 이 정권이 들어와가 촛불 정권이 들어와 무시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부정할 수 권한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어제도 박통 41주년에서 전부 그런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권이 말이야. 중간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그런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되바꾸고 앉았는데 누가 그걸 이임을 했냐. 국민이 그 이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합니다만 국민이 이임한 권한을 훨씬 넘어서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독재예요, 독재. 그렇죠. 이 독재는 오래 못 가. 큰일 났네요. 이게 이제 투기꾼들은 뭐 때려잡든 말든 이제 그거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소형 아파트들 9억 이하 집 하나 달랑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민들 예를 들어서 봉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는데 집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도 예를 들어서 100% 자기 거면 모르는데 은행에 융자를 좀 받았으면 그럼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 내랴. 이거 재산세 이렇게 폭탄을 맞아놓으면 재산세 갑자기 몇 배 내랴. 그렇죠. 이러면 이거 집 하나에 달랑 있는 사람들 아주 이거 잡겠다는 얘기네요. 온 국민 다 잡는 거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의 생활 자체를 경제 생활 자체를 정권이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의존하게. 그렇지.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겁니다.
대출도 규제하고 뭐 소유 방식도 규제하고 거기다가 세금에도 징벌이라는 용어를 같이 공식적으로 갖다 붙이고 앉았어. 세금이라는 세금은 법정주의 법정주의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하지 않고는 세금 징수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정권은 징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고 앉았어. 그게 위법이에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건가? 이렇게 막 세금을 때려서. 지금 이 모양에서 뭐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내려갈 전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왜냐면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권이 이렇게 사납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앉았는데 집값이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권이 뭐 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 바꿔야죠. 이대로. 그런데 왜 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뭐 요즘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다시 회복됐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국민의 힘보다도 뭐 멸마다. 난 야, 여론조사도 참 국민들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걸 좀 제대로 좀 비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여론조사 자체가 뭐 좀 약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죠. 야, 어떻게 해서 지금 세상에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이 공무원이 총 맞아 죽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이 정권을 어떻게 아니,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하면 미친놈은 몽둥이가 죄리다 그러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무원이 총 맞아 죽고 뭐 불타 죽겠다는데 불타서 안 죽겠다는 이 소리 거기에 바뀌어야 하고. 그러게요. 상상이 저는 역대 정권을 쭉 취재해 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배 선생님 저 생전에 뭐 쭉 대통령 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문재인 정권 처음이시죠? 이런 특례예요, 특례. 좀 용어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돌연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측면으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그 호위무사들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막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려고 나선 거 좀 보십시오. 거기에 시민들이 막 수백 개 하와를 갖다 준 걸 가지고 저렇게 또 욕을 하고 한다잖아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럼요. 아니 자기 돈 내고 윤석열 총장 살리자고 누가 비싼 돈 내고 누가 합니까? 하나에 5만 원, 10만 원 합니다. 그것도 수백 개. 그러니까요. 그걸 하면 민심이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조폭들이 저는 진짜 이성을 잃은 정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니 저 선생님 요즘 그거 문제인데 독감 백신 맞다 59명이 사망했어요. 59명이. 근데 선생님 맞으셨어요? 예. 괜찮으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뭐 맞았는데 괜찮긴 괜찮은데 어쨌든 그게 수십 명 나오는데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맞으라고 그러대. 그런데 또 맞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조치도 없이 막 맞으라고 그러는 게 이게 저는 일찍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행이시구나. 오래 말하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K 방역 가지고 세계적인 성공 모델이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 우리 같은 사람 속으로는 참 웃기는 노릇이다. 중국에 우한 폐렴이 왔을 때 그것도 못 맞고 하신 대통령께서 지금 K방역이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뿌리를 개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때도 나왔습니다. 의료체계 누가 기본 프레임을 누가 만드냐?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박정희가. 그렇죠. 그 덕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하는데 아주 뭐 현 정부 과거에 서울시장 살아 계실 때 그 양반한테도 물으니까 서울 박원순 시장한테 어때요 하니까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졌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뿌리를 캐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러니까요. 이자들의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부동산 독과점 방지한 것도 박정희,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그때부터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전부 뿌리가 거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
지금 미국도 우리 의료보험제도를 부러워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평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부러워했죠. 예. 그럼 제대로 그거 뭐 죽은 박정희 그 평가해준다 해야 자기 정권이 망합니까? 평가해줄 건 평가해줘야지. K방역이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자신있게 자랑하려면 이게 과거 정권이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K방역이 지금 세계적인 성공 모델 이렇게 하면 그 우리 같은 사람 좀 보겠는데 느닷없이 과거 정권은 전부 적폐인데 문재인 정권이 K방역 잘해가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 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방역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세요. 왜 우한폐를 모는 걸 왜 안 막았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안 들어줬거든. 그래 지금도 매일 백신 때문에 사람 죽었다 하는데 백신하고 관계없다는 말씀만 계속 하지 이게 뭐 역학조사해가 결과 정확하게 발표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맞아야 되네 안 맞아야 되네. 근데 정부 당국에서는 상관없으니까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앉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아니 더 맞아야 된다고 예방접종 더 확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앉았잖아요. 이걸 안전하게 조치해라 이런 명령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과 우방이 없거든요. 똑같은 국민으로 취급해줘야 되는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 편은 국민이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하는 이런 논리 비슷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하, 대통령부터 집권당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 편 반대편 딱 이렇게 정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너무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늙은이가 돼서 아니 무슨 말씀 말로가 안 좋을 거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아니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보수 야당에서는 뭐 지도자감이 뭐 보이시는 분이 진짜 그 딱해요. 저는 솔직히 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없다 얘기하는 것도 난 그것도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공천 잘못해가지고 낙선됐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왜 그 흡수는 또 왜 못합니까? 왜 그 건성도 한 사람만 하고 홍준표 누구 이런 사람 그것도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아유 유명한 분 있잖아요. 뭐 오성훈 씨도 있고 한 사람 전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전라도 호남에 가서 절하고 호남 뭐 25%는 강조하면서 지도자 없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아직도 부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장서가지고 우리 당내에는 없다.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에? 그런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뭐 하나요? 말라고 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김정희 비대위원장이 원래 뭐 국민의당 이쪽 저겁니까? 저번 선거 때 민주당 가서 실권했다가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갔다가 저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국민의당도 왜 김정인 비대위원장만 아니면 초빙해야 된다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나 어제도 인사도 안 했습니다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린 청와대에서 친했어요. 그 당시에 수석도 하고 했잖아요. 가인, 그 김병로 회장께 이미지가 있어서 좋고 했는데, 그리고 독일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끌어온 게 미국식 경제주의, 경제학자의 경제 마인드가 경제하는데, 독일 경제학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인강의 기적 쪽에. 그것 때문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각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난 정치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도 체제 자체를 좀 냉정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뭐 임기가 뭐 내년 4월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내년 4월 갔다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장 다 망치고 그 자기 최선 다 망치는 거 아니냐 생각해요. 금년 안에 사단 내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금년 안에 사단 내. 금년이 뭡니까? 그럼요. 11월 안으로 사단. 아니 비대위원장이 당수인데 가는 데마다 우리 당내에는 지도자가 없다. 서울시장감도 없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이 말이 안 돼요. 뭐 어디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심지어 고영주 변호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민주당 제2당 노릇만 할 것입니까? 오늘 2시에도 우리 성명서 여기 오는 시간에도 그거 발표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들라도 안 가는데. 그리고 고영주 당이 서울시장은 저 창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미. 그 보면 메인 타이틀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제2당 노릇만 하려합니까? 그 메인 타이틀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보여요. 당수가 우리 자기 당내에 지금 주자가 아직 제대로 부각하지 못한다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대외적으로 우리 당에는 주자가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없고 부산시장 후보도 없으면 그럼 배랑 네. 천벌 맞을 노릇입니다. 천벌 맞으자. 그 말씀 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네. 아, 오성훈 씨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천벌 맞을 발언을 하고.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개인 장사하는 게 아니고. 제1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 제1야당 그럼요. 당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의 운명을 위태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견제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천벌 맞을. 아유, 배병호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아유, 예.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 예.